반갑습니다. 사기 조성현입니다. 이기 했던 봤거든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론적인 그런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봤어가지고 저는 조금 고민이 되긴 했어요. 이론적인 그런 걸 많이 해야 되나? 아니면 내 경험을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결론은 이제 제 경험을 얘기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그냥 PPT를 제가 만들어 봤고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자서전을 만들면서 좀 느꼈던 게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서전을 정말 써야 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저희 엄마 얘기를 들어보면 엄마가 고생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진짜 책을 써도 100권을 썼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엄마 시대 때 만약에 그거를 글로 이렇게 표현했으면 그 엄마의 인생이 어땠을까라는 그 생각이 좀 들었고 그 자서전을 써야 된다는 생각은 솔직히 잘 안 했다가 우리가 글쓰기 할 때 그때는 직업에 대해서 현재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렇게 간추려 봤었는데 자서전은 솔직히 엄두도 못 냈어요. 왜 그러냐면 자서전을 쓴다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조금 부담이 됐었거든요. 근데 나도 자서전을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살아온 이야기 자체가 너무너무 상처였던 그런 게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피하고 막 행복했던 어린 시절 막 이런 거보다는 창피한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남들한테 나의 과거에 상처받았던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내보여주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고 내가 살아왔던 그 안에 아직 글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언젠가는 저번에 3인칭 입장에서 어떤 아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쓰려고 남겨놓은 게 있긴 하거든요. 그거를 뭐 에세이로 쓰든지 뭐 단편 소설로 쓰든지 막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상처받았던 그런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내 잘못은 아니고 그들이 했던 그런 행동이나 뭐 언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어린 아이한테는 굉장히 많이 상처가 됐을 텐데, 이제 그걸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그런 게 이런 거였었구나. 그리고 그게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 굉장히 상처로 남아있구나. 이제 이게 바로 트라우마이구나라는 걸 제가 상담을 이제 공부하면서 그런 게 느껴지는 게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 그래도 일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글을 써오면서 이 상처받았던 이런 것들이 이제 치유를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말로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책으로 통해서 내가 나를 얘기한 게 이제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을 글로서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 스스로도 좀 가벼움이 좀 생겼고 좀 내려놓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고 솔직히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겪었던 것들이 막 내가 아니었으면 막 좋겠는 거예요. 내가 아니었으면 너무 좋겠고 그리고 막 그런 것들이 너무 싫어서 내가 너무 싫어서 이제 그 상황에서는 그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이제 어느 선생님들한테는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이름이 너무 싫어서 그때 그러니까 그 이름이 싫다는 게 그거인 거예요. 나의 어떤 어두웠던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그 사람이 없고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 그런 걸로 저는 이렇게 승화시키고 싶어서 나를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과거의 나는 이미 없고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그런 시점이기도 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은 그 조성현이라는 이름은 제가 한 15년 전에 이제 개명을 한 이름이에요. 개명을 한 이름이고 그리고 이제 개명을 하고 나서부터 제가 좀 이제 자존감이 좀 높아졌고 뭐 완전히는 아니지만 나는 그 과거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진짜 나를 찾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됐지만 또 상담을 통해서 이제 저 자신을 또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역할도 그런 상황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살아온 이거를 내가 이제 자서전을 쓰면서 오롯이 이제 나와 만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어떤 허물이나 이런 것들이, 어, 벗겨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빨가 벗겨진다는 그런 느낌이 어떤 것인지 제가 좀 알게 됐고,
그 많은 독자들이 뭐 제 얘기를 읽질 않고, 뭐 저도 책을 가지고 와서 아침에 조금 전에 이제 책을 받고, 제가 아들한테 아들한테 어때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읽고 내 책을 덮고 저쪽으로 가길래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기대도 안 했지만, 그래서 그런 게 나를 이렇게 만나고 내 자신을 이렇게 벗긴다는 그게 되게 좀, 뭐랄까, 또 뭐 아들이 뭐라고 나한테 한마디라고 조금 해줬으면 좀 기대 같은 것도 좀 있긴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안 나오니까 저도, 뭐지? 쟤는 나를 뭘 느꼈어. 얘기도 있긴 있겠지만, 그래서 조금 섭하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들었었고, 그래서 나를 찾아간다는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조금 느끼게 됐고, 그리고 이제 시작이지만 솔직히 자서전에 이제 시작이고요. 저도 이제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했긴 했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것들이 좀 있고, 그래서 내 자신을 나로 이렇게 남겨간다는 것도 좀 좋았어요. 그리고 문득문득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 깨지는 거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그전에는 깨지 않으려고 꽉꽉꽉 숨겨놨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고, 그게 이제는 괜찮아. 너는 너니까. 네 잘못이 아니잖아. 계속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좋았어요. 그래서 자서전을 쓴다는 거는, 글을 쓴다는 거는 말 그대로 나를 치유하는 그런 계기가 좀 돼서 좋았습니다. 저는 이 그림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이거 이제 그 아파인데 꽃을 말려서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렇게 붙인 건데, 어, 저 모습 같아서 예쁘지는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이 생각이나 이런 거는 정말 꽃처럼 아름다운 예쁜 그런 사람으로 조금, 좀 지면 어떡할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나를 만난다는 거는 되게 좋은 거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만나는 것도 있긴 있지만, 정말 이렇게 내 자신을 꾸며가고, 그리고 꽃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나를 만난다는 거는 그를 통해서 만나긴 하지만 내 자신이 스스로 꽃이 되어야 되고 그 꽃이 향기를 또 품으면 멀리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자서전을 쓴다는 거는 내 자신과의 만남이었고 이보다 더 좋은 만남이 없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어요. 제가 좀 울컥한 느낌이 좀 들어서 많이 참고 있는데, 난 이렇게 생각하는 또 너무 좋았고, 네, 그랬습니다. 이게 전부고요. 그냥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조성현 대표님은 제가 이제 뵙고 글도 봤지만 또 어린 시절에 아픔과 상처가 많았었는데 아마 글을 쓰시면서 이런 자기도 발견하고 치유 용서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멘트가 너무 공감이 되네요. 자서전을 쓰면서 나를 만났다라는 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순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다음 심푸른 작가님. 조성현 대표님, 솔직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기 수료생 발표자 심푸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저는 로초 작가로 제가 명명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바로 풍노초입니다. 네, 풍노초인데 풍자 빼고 로초. 길가에 풀꽃이라는 뜻으로 로초 작가인데요. 제가 반려식물로 키우고 있는데 정말 손톱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아주 앙증하고 깜찍하고 사랑스럽고 강인한 생명력. 그래서 좋아서 풀꽃을 좋아서 저를 잠깐 소개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건강검진 통보서를 받았는데 우체통에 이렇게 딱 꽂아져 있을 때 여러분들 그 두근거리고 막 긴장되고 두려움 이런 거 혹시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네, 고양이는 놀랬습니다. 이 통보서를 본 순간 과연 결과는 어떨까? 긴장감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내 자신의 어떤 상태를 확인하는 것, 그것은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죠. 그리고 나를 마주하는 거, 그건 두렵지만 다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티핑 포인트 또는 터닝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자서전은 이러한 것이 바로 자서전 쓰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발표할 목차는 자서전의 정의와 중요성과 이유, 결론인데요. 다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고 결론 부분에서 제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삶의 여정이고 개인적인 경험, 생각, 감정을 솔직하게 담아낸 글, 그게 바로 자서전이죠. 그러면 자서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중요할까요? 자기 성찰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가족과 유대 소통, 또 사회적인 기여, 또 다양한 분야의 어떤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서전을 쓰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이고 가정적이고 어떤 사회적인 측면으로 나눠봤는데, 물론 개인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첫 출발이 있죠. 저는 웰다잉을 공부를 하면서 웰다잉적 접근으로 내 삶의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자서전을 쓰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자서전을 제가 효과를 봤겠죠? 어떤 효과를 봤을까요? 자, 자신의 내면화되고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글쓰기를 통해서 정서적인 치유 굉장히 저는 경험했습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이죠. 그리고 건강한 삶, 또 마음의 문제 해결들, 이런 것들 힐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웰다잉을 제가 공부를 하는데, 웰다잉을 위한 준비, 나의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나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자서전을 통해서 글을 쓰면서 울고 울면서 쓰면서 이렇게 회복을 하고 치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효과가 이런 결과물로 나왔습니다. 제가 쓴 자서전은 이렇게 2권, 전자책으로 내 삶이 콘텐츠다와 푸른 꿈이 연글다. 우리 이은미 우리 대표님의 정말 솔직하고 감정을 우러내는 강의를 통해서 제가 그림책을 최초로 이렇게 출간을 했습니다. 이 2권을 출간을 했고, 전자책을 출간했고, 그다음에 개인 자서전은 종이책하고 그림책도 종이책으로 지금 제작 중에 있어서 이 2권에 지금 2권이 기다리고 있으면 벌써 4권입니다. 자, 이것뿐일까요? 저는 이렇게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쌓여져 있는 책이 14권인데 어떻게 14권인지 보십시다. 자, 공저로 우리가 공저 전자책으로 벌써 내 삶의 감사일기, 내 삶을 바꾼 질문을 지금 추진 중이고, 그다음 나다움을 찾는 자서전 쓰기, 이렇게 해서 지금 공저로 전자책이 3권, 그다음에 종이책이 3권, 그러면 벌써 6권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바꾼 습관하고 내 삶의 터닝 포인트는 지금 저는 글은 이미 냈는데, 이제 우 대표님께서 준비 중에, 이거는 여러분 옴니버스 시리즈라고 이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4페이지를 쓰는 것입니다. 물론 페이지는 이제 분량은 작지만 결과물이 이렇게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자서전이, 자, 오른쪽에 보면 개인 자서전 지금 20쪽 전후인데요. 4권이 지금 제가 이 페이퍼에 등록하고 있고 곧 판매되고 될 것입니다. 그러면 총 몇 권입니까? 아까 4권에 6권, 10권에 14권이죠. 그래서 여기에 쌓여져 있는 게 지금 14권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네. 자, 그리고 종이책이 지금 제작 중에 있는데 너무 지금 긴장되고 설레고 기다려줍니다. 이렇게 시안입니다. 제가 벌써 독자가 생겼습니다. 심플은 독자 후기. 인생을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했다. 뭐 아련한 마음이었다. 장하고 존경스럽다. 몰랐던 엄마의 삶도 알게 되고 신기하기도 하다. 저희 딸은 눈물을 뚝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빛나는 인생길을 응원한다. 이게 중요해요. 신작 나오면 연락 다오. 저희 오빠가 이렇게 또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자서전에 1월 9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런 자서전 코스를 밟으면서 어떤 코칭 계획이 생겼는데요. 전 국민 자서전 쓰기 운동을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이제 복지관 등이나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콘텐츠를 보급하고 또 1대1 코칭을 함으로 인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제는 정말 우 대표님 말씀대로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제가 쓰고 싶은 주제들을 생각날 때마다 메모를 하고 있는데 거의 A4 용지 2장으로 지금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제는 인생의 전환점, 가족, 일, 건강, 사랑과 증오, 뭐 고난과 역경, 이별과 죽음.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생각한 거는 제가 남편하고 4년 연애를 했을 때 일기를 썼었는데 그 일기장만 쭉 해서 사랑 일기 뭐 이렇게 해서 한 권 또 내고 싶고, 정말 내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자, 자서전을 쓰고 나서 저는 무엇을 어떻게 어디로 가고 있는가? 네,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삶이 자서전적인 삶, 자서전적인 어떤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어제 썼습니다. 자서전이라는 무지개라고, 제가 자서전을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제 이야기를 한 26쪽 분량으로 해서 이 페이퍼에 올려놨기 때문에 판매가 완료가 되면 여러분들이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정현종 씨의 방문객은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좀 응용을 해봤는데,
자, 자서전이라는 시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서전을 쓴다는 건 쓴다는 건 실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자서전은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서전을 쓴다는 건 정말 삶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지금 봄에 어떤 꽃의 향기가 가득한데요. 저희들은 자서전 꽃을 피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로초 작가 심푸른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벌써 14권이나 되셨네요. 개인 저서도 그 종이책도 지금 제가 그때 봤는데 원고가 한 200분량 넘는 또 책까지 준비하시고, 정말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말씀하신 전국민 쓰기 운동 너무 좋고요. 우리 작가님들 통해서 나올 책들과 많은 분들 자서전과 그분들의 치유와 행복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훌륭하시고요. 다음 김지혜 대표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꿈몽글씨 공작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지혜라고 합니다. 마음을 담은 글은 사람을 꿈꾸게 합니다. 이 문장은 제가 이제 만들어서 캘리그라피로 쓴 문장인데요. 이 문장은 제가 자서전을 쓰면서 제목을 이제 구상하면서 어떤 글을 쓰고 싶은가를 떠올렸을 때 이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이제 대표 화면에 넣어봤고요. 자, 꿈몽글씨 공작소, 그리고 이번에 만든 꿈 공작소 책방은 꿈을 꾸는 곳, 꿈을 만드는 곳, 꿈을 찾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번에 저는 자서전 수업을 들으면서 꿈 공작소 책방을 열었고요. 이번에 4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이 책들은 전부 컨텐츠가 약간씩은 다른데요. 첫 번째로는 글은 사람을 꿈꾸게 해라는 책은 캘리그라피와 자서전이 만난 책이고요. 그리고 그림과 자서전이 만난 그림책 자서전이 있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사진을 에세이와 같이 만든 사진과 에세이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캘리그라피 써보고 싶은 예쁜 시 고운 문장이라는 이런 책 한 권도 더 출판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 같이 만든 나다움을 찾는 자서전 쓰기라는 봉저책도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출판되어 있습니다. 저는 과연 왜 자서전을 쓰고 싶었을까요? 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이 세상의 주인공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살아보니 저는 미랄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미랄이 그냥 사라져야만 될까요? 저는 사라지기 싫었어요. 그래서 뭐라도 남겨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책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몇 년 같이 살지도 않은 남편의 식성은 알고 있는데 과연 나는 내 가족들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 내가 엄마와 아빠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한 권의 책으로 남겨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는데 과연 나의 아이들이 컸을 때 이 아이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나에 대해서 담은 책을 남기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자서전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에 들어왔는데 첫 수업을 듣자마자 2주 안에 자서전을 완성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요? 라고 내면에서 마구마구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에 빠졌죠. 과연 어떤 부분을 생략하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써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이런 내용을 써야 될 것인가? 어떤 내용을 빼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책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소장할 것인가? 누군가한테 보여줄 것인가? 내가 어떤 수업을 할 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보여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했었고요. 하지만 조지 오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서전은 수치스러운 무언가를 드러낼 때에만 신뢰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저는 이 문장을 보고 그래. 내가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글이 정말 진정으로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더 감추지 않고 나를 정말 잘 드러내는 글을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완성하고 났더니 너무너무 솟구치는 부끄러움이 있었어. 이걸 과연 구리부에 있던 애가? 이걸 계속해서 누군가가 볼 텐데 이게 계속해서 남는 책인데 내가 이 정도의 실력만으로도 이거를 출판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끄러움이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하지만 또 이런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폴 발레리라는 분이 작품을 완성할 수는 없다. 단지 어느 시점에서 포기하는 것뿐이다. 라는 문장을 보고 그래. 2주 안에 내가 쓸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이거는 내가 쓸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뽑아낸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자신감 있게 출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서전 책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 책에는 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담겨져 있고요. 과거가 들어가 있기에 성장 과정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내가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성공했던 경험들, 그리고 도전과 실패들이 들어가 있고요. 내가 살아온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들이 스며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대상과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깨달음과 교훈과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출판한 책을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보여줬을 때 저는 많은 격려와 위로와 사랑과 화해 그리고 가보가 담긴 책 그리고 그들로부터의 어떤 화해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해라는 것은 타인과의 화해도 되지만 나 자신과의 화해도 굉장히 큰 부분이었는데요. 열심히 살아온 나를 만나서 격려할 수 있었었고, 슬펐던 나를 만나서 위로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너는 굉장히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나 자신에게 힘을 주는 그런 글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를 더 사랑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자서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이고 한 사람의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 한 사람이 이 한국이라는 사회를 살고 있고 이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이야기이자 역사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 거의 처음 시간에 이런 책방 개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책들로 가득 쌓여진 나만의 책방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인물 등록도 했는데요. 김지혜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다 보니 제가 중학교 시절에도 저희 반에 지혜라는 이름이 4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등록을 해보니 153명이 있더라고요. 제가 등록을 했던 시점에서 가장 아래쪽에 드래그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가장 아래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며칠 후에 보니 4번째나 5번째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꽃을 이제 휘황찬란하게 제가 붙여놨어요. 자, 그래서 저는 나가 있고 현재의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꿈몽 글씨 공작소를 운영하는 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작가가 되었고요. 꿈 공작소 책방을 운영하는 대표가 되었고요. 한국자서전협회 서울 강서 지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나의 모습 또한 그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탈리 골드버그라는 사람은 우리가 힘을 얻는 곳에는 언제나 글 쓰는 행위 자체에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글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쓰고 싶은 글을 쓰세요. 어떻게 글을 쓰냐면요. 그냥 친구에게 말하듯이, 친구에게 자신감 있게 말하듯이, 그리고 누군가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말투와 표현으로 나답게 진솔하게, 그리고 어떻게 쓸지보다 내용에 집중해서, 그리고 지금 바로 쓰는 것입니다. 글을 쓰세요. 그리고 자서전을 써보세요. 그러면 보석 같은 나를 만나실 수 있고요. 화해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며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작품으로 만들었던 캘리그라피 문구인데요. 당신과 내가 만나 삶이 되어가는 길, 부디 사랑으로 가득하길. 여러분을 모두 축복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야, 감사합니다. 와, 감동. 네이버 인물들이 엄청 많이 올라갔네요. 100명을 다 제끼고. 와, 정말 마음이 설레이는 발표였고요. 정말 멋진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를 다양하게 접목을 할 수 있는데, 영어 전문가분은 영어 자서전, 지혜 대표님 켈리 전문가니까 뭐 켈리로 쓰는 자서전, 뭐 신앙 자서전 다양하게 접목할 수 있는 이렇게 포인트들도 많이 있는데, 켈리와 그런 강점이 있으시니까 잘 접목해서 앞으로도 많은 성장이 너무 기대됩니다. 안은숙 대표님. 사기 안은숙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서전을 써야 하는 이유를 나를 먼저 알아가는 과정이 됐고요. 나의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남을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내면의 상처가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치유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서전은 이게 개인 인생의 역사이기도 하고 비밀 같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남들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것을 자서전을 통해서 풀어내긴 했는데 이제 5% 정도 그 정도 풀어냈는데 앞으로 남은 5%는 계속 자서전을 쓸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제 자식들이나 주위의 사람들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가족 간의 소통도 할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언니가 죽음으로 인해서 가족사가 아픈 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서전으로 풀어내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아픔을 견뎌내는 그런 시기도 됐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한 자아 실현을 위한 욕구가 굉장히 많아짐에 따라서 자서전을 출간하면서 자아 실현 욕구를 저희가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픈 것을 풀어냄으로써 자존감도 높이고 제 스스로 아픈 거를 털어내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분들이 시니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발표를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청소년들에 대해서 논문 자료를 가져와 봤거든요. 내용은 청소년기에는 호르몬 변화와 이성 간의 문제, 친구들하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 많은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 창작 계획을 세우는 과정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관심이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흥미를 상승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 아이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자서전 쓰기 강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인 강사 지도상에 유의할 점이, 저희가 강사다 보니 저희가 항상 저희 얘기를 풀어내는 것도 그렇지만 강사로서 시니어분들의 지도하면서 유의할 점은 편안하고 재밌게 지도를 하고 비난 경쟁보다는 존중과 격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글쓰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오리엔테이션을 자서전 쓰기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비슷한 관점, 경험을 가진 사람끼리 한반이 되면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발표에 의한 의견이나 질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건의적 자세보다 허용적이고 지지적인 강사가 되어야 하며, 주제와 시간에 집착하기보다는 분위기와 상황에 따른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서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천안 여고에서 10년간 글자를 모르시는 300여 명의 어르신들 자서전을 도움을 드려가지고 300권의 책을 출간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영상 자서전이 있고 9살짜리가 동영상 했는 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져와 봤거든요. 그 다음에 자서전 쓰는 순서는 일단은 자서전 목표를 설정하고, 두 번째는 주제를 설정하고, 세 번째는 연대기를 작성하고, 네 번째는 글씨 시작하는데 초안 작성하고, 일단은 진실성이 있어야 되겠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정과 편집이 필요하고, 나중에는 최종 검토에서는 출판을 고려하는 부분이고, 강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필요하고, 자료 수집하는 거, 기록하는 거, 시간 순서대로 윤곽을 잡아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서전의 영향력은 창의력이 향상되고, 다들 아시겠지만 심리적, 정서적 치유가 되고, 기록의 보존이 되고, 삶의 목적을 부여하고 자아 실현을 욕구를 충족시키는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로서의 목표와 과제는 지속적인 자서전 글쓰기와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고, 다양한 연령층의 콘텐츠 개발과 관리가 필요하고, 블로그의 꾸준한 관리와 홍보도 필요하고, 전문가로서 노하우도 전수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학습자의 강점을 발견,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는 것도 중요하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경청 자세를 취하면서 적극적인 제스처도 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자서전 글쓰기를 하고 난 후기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알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동안 마음에 숨겨놓았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내면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치유가 되는 느낌이 들었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글쓰기 능력이 향상이 되고 내 안에 숨겨놓았던 비밀을 끌어내면서 나와의 소통을 통한 발전성을 유발시키는 것 같고, 다양한 영역들이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삶을 공감하게 되고 이해하고 교훈과 유산이 될 수 있고, 공감 능력과 인지 능력이 향상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경청 능력이 향상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부분은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안은숙 작가님은 이제 소설을 써본 그런 남들이 없는 강점이 있으시니까 그거를 잘 살리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누구보다도 내면이 깊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분명히 대표님하고 또 결이 맞는 사람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뭐 이렇게 강의 같은 거 많이 들어보고 했는데, 이렇게 말을 잘하고 너무 혼자서 잘하는 그런 강사보다 오히려 나를 잘 봐줄 그럴 강사한테 막 끌리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는 요 대표님 강점이 크신 게 있으니까 그거를 잘 살리면은 되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잘하셨고요. 유정희 대표님. 자서전 쓰기,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자서전을 쓰면서 정말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고, 제가 종종 이제 부모님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묵차는 이렇습니다. 자서전을 쓰게 된 이유, 전 쓰면서 느낀 점, 자서전 쓰면서 제가 변화된 점, 그리고 마무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서전을 쓰게 된 이유는, 제가 책에도 이렇게 사진이 있지만, 부모님이 몇 년 사이에 이제 두 분 다 돌아가셔서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고, 죽음과 삶이 무엇인가, 산다는 게 뭐지, 죽는다는 게 뭐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 사진도 찍어드리고 했었던 기억이 났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 그전에는 뭐 그렇게 많이 대화를 하진 않았어요. 편찮으셔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제가 아빠랑 뭔가 그 교감을 하고 싶은데 하면서 제가 문자를 이렇게 넣으면 아빠가 이렇게 답을 해주시고, 그게 또 저는 굉장히 감동이었고, 잘 버티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문자로 주셔서, 그게 저에게도 힘이 됐었거든요. 좀 많이 교감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2020년도에 그 자서전 쓰기 워크숍이 있었어요. 2박 3일인가? 뭐 있었는데, 그걸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아빠가 마지막으로 스스로 정리도 하시고, 남겨두고, 본인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걸 뭐 자식들하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워크숍이 있어서 제가 안내해드렸고, 가시기로 하셨는데 못 가셨어요. 몸이 그때 편찮으시게 돼 있어가지고 기력이 좀 났었는데 그때 또 마침 그래서 못 갔었던 게 너무 아쉽고 그 다음 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못 해드린 게 너무 아쉽고 같이 갔었더라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후회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에서야 제가 제 자서전을 쓰고 또 제 자서전을 쓴 걸로 부모님 또 가족들 이렇게 자서전을 써야겠다라는 각오를 조금 이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2001년도, 2023년도에 이제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편찮으실 때 제가 비로소 부모님께 조금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걸 살펴드린다고. 우리 그 형제들 중에 그나마 제가 조금 그 시간을 자유롭게 낼 수 있어서 부모님께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뭔가 좀 정보를 알려고 질문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저렇게 말씀을 막 못하시게 되시고 이렇게 되시면서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 이걸 보면서 혹시나 나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 나의 가족들과 나의 아이들이 나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을 것 같다. 그거를 내가 남겨두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자서전을 쓰면서 느낀 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한 3가지 정도를 적어봤는데 쓰다 보니까 이해와 오해라는 게 참 한 끗 차이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많이 좀 알려고 했을 때는 참 많이 이해가 됐었고 그거를 몰랐을 때는 좀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다. 제가 자서전을 쓰면서 제가 동생에 대한 어떤 조금 오해하고 있었던 거, 또 부모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거, 제가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 쓰면서 제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랬었을 텐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이 한 끗 차이를 제가 참 관심을 안 두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두 번째는, 자서전 쓰면서 내가 나 자신을 참 사랑하고 있구나.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나를 참 좋아하고 있구나. 그리고 알고 싶어 하구나. 나 자신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세 번째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가족이구나.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참 소중한 사람이 가족인데 그렇다면 내가 가족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우리 가족들의 무엇을 알고 있나? 그 알고 있는 걸 생각해 봤더니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봐야 되겠다. 물어보면서 내가 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알면서, 알아가면서 좀 더 많이 관심과 사랑과 이해와 좀 풍요로운 삶을 내가 좀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서전을 쓴 후 제가 변화한 것이 있다면 이렇게 전자책과 종이책을 정말 실물로 제가 이렇게 낼 수 있었다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이렇게 이제 보여진 부분들로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강사를 하고 있지만 그 강사로 좀 더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좀 들었고, 누군가의 어떤 존재를 발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설레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자서전을 쓴 후에 변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있다면 내가 더 잘 살아야겠다. 나의 어떤 흔적을 남길 때 내가 잘 사는 모습들을 잘 남겨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매일매일 찍는 점을 어떻게 찍어야 될 것인가 매일 질문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조금 더 깊게 한 것 같습니다. 저의 이제 결과물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전자책도 한 권 냈고 물론 그림책은 못 냈지만 이게 공저로도 하나 냈고 출판 지도사, 전자책 출판 지도사, 어쨌든 이렇게 제가 임병장도 받고 이렇게 많은 결과물들이 있어서 이 결과물들로 또 사람들에게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앵커님의 이야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 글을 읽었는데 뭔가 이 자서전 내가 글을 쓰고 PPT를 만들고 있는데 이 가사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본의 앙빵맨 가사라고 그래 기쁘단다 살아가는 기쁨 설령 가슴에 상처가 아파오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 태어나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일까 답을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싫다 지금을 살아가는 것으로 뜨거운 마음이 불탄다 그래서 너는 가는 거야 미소 지으며 우리가 살아갈 때 기쁨과 미소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는 모두가 영웅인데 그 영웅이라는 존재가 누군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영웅이다.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마음에 딱 와닿는다. 우리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참 귀중한 사람이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영웅이다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글 보면서 우리는 모두가 영웅이지 않을까. 그 영웅이 되려면 누군가에게 각자가 기쁨이 되어주는 존재가 아닐까. 우리는 이미 기쁨의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 죽음을 생각하라, 메멘토 모리 이런 말도 참 많이 하는데 죽음을 생각하면 지금 현재를 더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또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도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를 즐기고 있는지 그 즐기고 있다면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즐기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막 이렇게 내쫓기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더 이제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서전 쓰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게 초성시식 짓기 이런 것들 좀 좋아하고 그걸 지으면서 뭔가 의미를 생각해 보기도 해서 그걸 한번 적어봤습니다. 오늘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자신감과 네, 감사로 채우는 나의 삶은 저, 어, 네, 서툴지만 매일 알을 깨고 나오려는 일씀과 전, 네, 전심을 다해 살아내는 용기로 스, 스, 쓰고 비우고 쓰고 비우는 발산의 과정을 통해 이, 기가 막힌 근사한 삶을 선물로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자서전 쓰기를 왜 썼는지 또 자서전 쓰기에 대한 느낌과 또 거기서 발견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PPT를 만들고 여러분께 공유했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여기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강사님이시라서 잘 하시고요.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공감이 많이 됐었는데, 우리 자서전을 쓰면서
과거와 현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아까 마지막 말씀 더 잘 살아야겠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맞게끔 너무 자연스럽게 잘 하신 것 같네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오행시까지 대단하십니다. 잘하셨고요. 우리 마지막 최민재 대표님,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또 제일 열심히 하셨죠, 우리 민재 대표님. 안녕하세요. 앞에 안녕하세요. 분, 이 자서전 자체가 우경아 대표님한테 감사드리고요. 함께한 모든 작가님들, 작가로서 충분한 자격도 있고, 또 강사님도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저는 PPT도 못하고, 쓸 엄두가 안 나갖고, 저는 그냥 오늘 듣기만 하고요. 이, 그래도 어영부영 책도 세 권, 네 권 또 내고 내 이름으로 된 것도 내고 글이라는 거를 이렇게 써보면서 머리에 털이 좀 몇 개 빠졌고 글을 쓰면서 내 이름으로 된 책이 나왔다는 거에 너무 자긍심을 갖고 앞으로 좀 더 PPT라든가 한글 이런 거를 조금 더 섭렵을 해갖고 글을 좀 잘 쓰고 오늘 보니까 말씀도 이렇게 전부 다 강사님이신가 너무 잘하셔요. 이 글하는 것도 글 쓰는 것도 또 배워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배울 게 많네요. 나이 들었지만 님 앞에 하신 강사님처럼 나도 좀 유려하게 좀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뭐 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항상 각자만의 어떤 속도와 방향으로 가면 되니까 남들이랑 비교 안 해도 괜찮고요. 아마 대표님 이렇게 책을 쓰시면서 또 결과물 나오고 느꼈던 것들을 아마 주변에 다른 분들은 또 대표님을 되게 부러워하시고 멋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시면 됩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다들 잘하셨고요. 굉장히 가슴 뭉클한 시간이었습니다.